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있는 소피아 여성원 원장 두재균입니다. 우리 소피아 여성원은요, 2012년도에 개원했고요. 저는 전북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장을 아주 오래 하다가 그때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하면서 여성들한테 가장 불편한 질환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대학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하던 수술이나 진료를 가지고는 개인 여성의원에서는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 직결되지 않으면서도 여성들을 괴롭히는 질환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요실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피가 우리나라 말로 그냥 오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피 누러 간다, 소피 마렵다. 그래서 거기와 연관시켜서 소피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노틀담의 꼭지라고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소피아 로렌이라고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도 나고요. 또 요즘에 이제 터키를 튀르키예로 바꿨잖아요. 튀르키예에 보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실은 소피아는 유럽에서는 영자, 순자, 그 여성들의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친숙감도 있고 그래서 소피아 여성원이라고 개원을 했습니다. 요실금을 치료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비슷비슷한 연관된 질환을 가지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는 질성형 수술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초음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음순 성형입니다. 소음순 성형 예전에 없었던 수술입니다. 여러분 쌍꺼풀 수술 옛날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쌍꺼풀 수술 두 가지 이것 때문에 하거든요. 하나는 불편해서, 또 하나는 이쁘게 보이려고. 소음수성이 딱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순 성형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볼 때 소음순이 굉장히 비대되어 있어서 이 정도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하는데 어떤 여성들은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성은 소음순 자체가 그렇게 비대되어 있지 않고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수술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의사로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안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나 그런 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있으면 그 정도 돈이면 괜찮고 이쁜데 왜 수술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동양미인에서는 쌍꺼풀 수술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뻐 보이는데요. 그래도 네 원장님 수술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소음순 성형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소음순 성형은 불편할 때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미흡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수술하는 게 옳습니다. 소음순 성형의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성감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두 번째, 수술 후에 예뻐야 한다. 예쁘긴 해야 하는데요. 양쪽 소음순이 똑같을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하고 난 뒤에 양쪽 눈이 똑같지 않은 경우도 많이 종종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소음순 성형할 때 양쪽 소음순을 균형 맞춰서 수술을 하지만 그냥 정교하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안 아프게 수술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 소피아 여성원에서는 일단 수술을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거기다가 마취 연고를 듬뿍 발라서 1차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기로 리도케인 국소마취제로 주사를 놓습니다. 예전에는 어디까지 이렇게 제거할 것인가를 갖다가 펜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했어요. 근데 주사 딱 놓으면 그 라인이 쫙 깨지면서 도저히 이게 정교한 수술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수술할 때 사용했던 것이 이런 모스키토
뭐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외과 수술 기구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이 샵켈리라고 하는 이 켈리.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커져 있는 소음선을 갖다 이렇게 잡아서 디자인을 하는데, 소음선 이것 갖고 잡으면요 한 번에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잡고 저리 잡고 저리 잡고 수술하면 수술 후에는 삐뚤빼뚤하고 톱니바퀴처럼 아주 비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소음선 성형 수술을 많이 해본 그 경험을 되살려서 수년 전에 새로운 수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형태의 수술 기구입니다. 이 수술 기구는요, 보시면 이런 샤프켈리라고 하는 이 기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키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크고 비대한 소음선도 얘 가지고는요 한 번에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를 제거해야겠다. 이것은 잘라내는 기구가 아니고요, 이걸 꽉 잡아서 한 30초 정도 있으면 이 톱니에 의해서 거기에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것에 의한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쪽으로 잡았다면 바깥쪽을 라인을 잡고, 너무 바깥쪽으로 잡았다면 안쪽 라인을 잡아가지고 베살리우스라는 고주파가 나오는 가위를 가지고 불필요한 부위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고주파는 지혈시키는 기능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혈시키면서 불필요한 부위를 제거합니다. 수술 전기 소작 기구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소음선 성형할 때 지혈시키려고 또는 카팅하려고 작동을 시키면 그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요 주변 조직을 막 파괴시켜 버립니다. 저는 그거 절대로 사용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살리우스라는 고주파 가위를 가지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레이저를 가지고 정교하게 깎아내는, 그리고 이제 꿰매주는 실은 저희들은 흡수되는 실, 나중에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실 가지고 그 봉합을 하는데, 봉합할 때 각점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수술 자국보다도 이렇게 바늘이 실이 들어간 자국의 흉터가 더 크게 남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렁설렁설렁 이렇게 떠서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면은 지가 실밥 나중에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안 꾸며도 돼요. 왜냐면 지들끼리 가서 참 이쁘게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소음선 성형하고 나서 응급실 가는 여성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혈을 우선 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다가 마취 약제가 들어있는 그 소독 약제가 들어있는 꺼즈를 탁 붙이고, 그 다음에 꽉 끼는 콜셋 같은 그런 그 팬티를 갖다 입혀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음선 밖으로 노출된 장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혈이 좀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꽉 눌러지면 압박 지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 소피아 성원은 이런 수술기구를 개발해서 수술을 할 만큼, 또 우리나라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수술, 제가 발명한 여기 보시면 닥터 2라고 써 있어요. 소음선 친구라는 수술기구입니다. 라비아메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수술기구를 구입해서 제가 개발한 그런 수술 방법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피아 성원이 이런 소음선 성형 수술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죠. 음식점도 원조가 있는 것처럼 소음선 성형도 원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많은 수술 경험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소피아 성원 오시면 제가 소음선 성형 아주 예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 여성 행복 디자이너 전주에 있는 소피아 성원 원장 두재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